반갑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 강의를 진행하게 될 맹부 김인중입니다. 최근 들어서 마음챙김 명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하고 긴장이 많이 되는 이런 문화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살까라고 스스로가 궁금해하고 또 의문을 가지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명상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명상 가운데서도 마음챙김 명상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구하다 보니까 마음챙김 명상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강의를 이렇게 찾아보고 모임을 가봐도 실제 마음챙김 명상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조금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명상은 그 접근하는 의도는 좋으나 과정에서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영역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보통 전문가 수준의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이 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도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진입 장벽을 좀 낮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땐 교육이 시작되면 첫 번째 교육이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유치원까지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보통 명상을 공부하러 가면은 저도 해봤지만은 중고등학교 수준이라거나 어느 땐 뭐 대학 수준의 명상이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명상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는가를 재점검해보고 그다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초등학교 수준의 명상이 요구되는 필요하는구나를 느끼기도 했고 더욱더 하자면은 유치원 수준까지도 사실 내려줘야 명상을 접근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더 긴 길을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할 것들은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명상의 입구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하는 그런 명상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전문가를 위한 명상이 아니라 현대인을 위한 명상이라고 주제를 잡았고 그다음에 제가 모시고 공부했던 아자한 브람스님의 평화로움을 위한 명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저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전체 그 흐름을 평화롭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하는 명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연구했던 내용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콜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그냥 마시고 어느 쪽이 더 맛있는가를 이렇게 표시해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표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마시게 하고 테스트를 해 봤더니 뜻밖에도 C사가 아니라 P사의 점수가 더 많이 나왔답니다. 자, 그런데 실은 우리가 보통 판매량을 보면 C사가 월등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오픈했습니다. 제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어느 것이 더 맛있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포인트가 넘어갑니다. C사로. 이게 뭔가가 이제 우리의 인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미 습관화된 어떠한 관습이라거나 선입견이 제품의 어떤 그 선호도를 이미 결정지어 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경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찌마니까야 95경이라고 하는 장기경의 내용입니다.
이때 보면은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방문하게 되고 그 마을에 방문했을 때 바라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붓다인 당신은 어떠한 인지 구조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인지를 할 때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안은 이러이러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거나 한국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확고하게 선입견을 역사적인 전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계속 좋아하게 돼 있고 상대방도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금 해본 다음에 적당한 추론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규정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험들 속에서 자기 견해가 옳다라고 하는 걸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이 순간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협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부처님은 경전에서 장님이 장님을 이끈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있는 그대로 이전에 선입견들이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P사와 C사의 콜라를 보여주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건 그런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붓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인지를 하길래 우리의 인식 방식을 장님을 이끄는 것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붓다께서는 제일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무조건 믿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탐진치가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이 정말 일치하는가, 말은 저렇게 했는데 행동은 다르게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학교 교사로 있는 자식들이 부모를 둔 자식들이 사실 선생님이 되기를 되게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아빠의 말과 행동과 집에 들어와서 하는 아빠의 행동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상 머릿속에 두고는 있지만 다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살았으면 너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돈 주고 배운 당신이 배워야지 변해야지 왜 자기 보고 변해라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탐진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하는 말이 탐진치를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믿음이라거나 자기 기호라거나 이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그 사람을 조사해보고 조사하면 탐진치가 옅으면은 분명하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친견을 하다 보면 정말로 존경심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선입견으로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인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올바른 인식은 듣고 사유하고 직접 경험해 보는 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더 옮겨 보시면요. 옮겨 보면 문사수라고 하는 걸로 정리될 수 있고 만약에 그 세 가지 중에 듣는 걸로만 중심이 되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말만 잘하고 행동 못하는 앵무새 같은 유형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사유 중심으로 가면 자기 생각을 잘 말을 하는데 좀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규정을 지어봤고요. 직접 경험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기 경험들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이론이라거나
전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곰 같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유형들은 이 믿음, 전통이라거나 자기 기호, 추론, 자기 견해를 갖는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앵무새나 여우나 곰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것들이 균형을 잡히면은 저는 이제 호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균형을 잡혀야 되냐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맞나 안 맞나를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경험하고 나면은 추론이 생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경험과 상대방의 말을 추론할 수도 있고 추론된 것을 경험한 다음에 선배의 말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융합작용이 일어나면은 올바른 인식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피사와 시사의 콜라를 마시는 것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올바른 인식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올바른 인식이 나오려면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힘들을 키우려다 보니까 하는 것들이 이제 심리 운동이고 명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명상을 하기 이전에 잠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에 어떤 사물을 접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스스로는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하는 앵무새 유형인지 아니면은 생각이 많아서 분석하는 그런 여우 유형인지 자기 경험으로 그것들을 해석하는 곰의 유형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계속해서 판단을 중지하고 경험하고 비교하고 조사해 보려고 하는 호랑이 유형인가를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떠보시고요. 생각이 잘 되어질까요? 관찰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굉장히 빠르고 복잡합니다. 아마 이 마음의 빠르기와 복잡함을 누군가가 설명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거주하고 있고 자기 몸과 마음이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보아오는 연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너는 뭘 잘하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묻는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벌 것이냐, 뭘 할 것이냐, 어떤 지위에 오를 것이냐에만 사실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연습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라거나 어떤 그 세상을 보는 눈을 연습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뭐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유형으로 세상을 사는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세상과 싸우다 보면, 세상과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요. 열심히 살아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거라거나 진짜 자기가 원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될 때 허무함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제가 보니까 평상시에 잘 살 때는 관찰하지 않더라고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데 이 괴로울 땐 성공한 다음에 오는 그 허무함이 있을 때 관찰을 하고요. 잘못되었을 때는 그 자체로 관찰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찰의 시점이 약간 느리거나 빠를 뿐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유형이라거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괴로움과 허무함이더라고요. 이때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렵지요. 왜냐하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르고 복잡합니다. 둘째는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명상을 함을 통해서 이제 계속 마음에 대한
마음을 관찰하기 위한 이런 주의력이라거나 마음의 힘들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힘들을 키웠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연습하기 위한 게 마음챙김 명상이고, 이 마음챙김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호흡에다가 주의를 두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2년에 호주 펄스에 가가지고 아참 브람스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명상을 공부할 때 10일짜리 리트릿을 하게 될 때였습니다. 그때 이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녁 법문하기 직전에 같이 명상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살짝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찍은 이유는 보통의 큰 스님들이 좌선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참 브람 스님께서는 10일짜리 법문 가운데 꼬박 오셔가지고 같이 앉아서 명상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명상하는구나 하는 그런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0일 넘게 브람 스님의 행동을 지켜보게 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믿음이 가고, 그 믿음이 가기 때문에 저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기 전에 저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으면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진을 배경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무조건 명상을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실은 명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들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한번 감아봐 주시겠습니까? 이 종소리의 주의를 가만히 기울여 보십시오. 종소리가 언제까지 들리는가 하고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호흡의 주의를 기울여 볼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이 어떤 것인가를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볼 겁니다. 어디에서 호흡이 느껴지는지 여러분의 온 마음의 주의력을 다 동원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천천히 눈을 떠보시고요. 자, 친절하지 않게 그냥 명상해 보십시다라고 했고요. 호흡이 어디가 있는가 지켜보자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친절하지 않는 명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수준이라든가 유치원 수준의 명상이 아니라 딱 이 명상 멘트가 중고등학교 수준의 명상 멘트입니다. 이 말 속엔 호흡을 어디서 발견해야 될지, 호흡을 왜 발견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라면 이 정도의 명상 지시어를 듣고 앉아 있으면 딱 들은 것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주의를 나갑니다. 그래서 소리를 대상으로 마음이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옛날 생각이 나거나 도저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호흡에 주의를 두자라고 하는데 방금 기껏 한 2분 정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2분 동안 계속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곳에 주의를 뒀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습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너무 복잡하고 빠르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보면 외부로 나가는 마음, 이어지지 않는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는 경험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손오공의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서유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이제 중국에서 불교와 도교와 유교가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학 작품이 나왔습니다. 삼장법사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또 하나 있는데요. 말이 있는데 말을 빼먹더라고요. 이 말은 항상 삼장이 타고 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은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견해는 이 서유기를 탐진치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탐진치로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명상과 공부를 불교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의 비유에도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장은 불교에서 말하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에 배대할 수가 있고요. 백만은 우리 오온에서 행에 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오공은 우리의 사유, 생각에 배대할 수가 있고 저팔계는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느낌에 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오정의 특징은 귀머거리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되게 없어요.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몸과 유사합니다. 이 다섯 존재로 대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명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삼장의 힘, 마음의 힘은 없으니까요. 삼장이 명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손오공이 활동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요. 생각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호흡만 보자라고 하는 이런 명상 지시어에 결코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손오공의 사진을 올려놓고 명상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렇게 주의력이 짧고 외부로 나가게 되면 사실은 명상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단계에서 명상을 그만두게 돼 있고요. 그래도 너무 괴로움이 큰 분들은 그래도 이거 하면 낫겠지라고 하면 이제 버티기 시작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명상을 하다 보면 두 번째 관문이 나타납니다. 멍상과 망상입니다. 좌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요. 좀 고요해진다 싶으면 첫 번째는 졸음으로 들어가고 불쑥 졸립니다. 그 다음 그 잠은 끊이지 않고 밀려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생각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손오공의 어떤 그 사진을 보여준 것과 이제 유사한 설명이 연속되긴 합니다만 하지만 언제 멍상과 망상이 시작되는가를 이해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요할 때 멍상과 망상이 진행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상이 좀 진행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력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 괴로움 자체인데요. 조금만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몸과 마음이 그래도 조용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진다는 건요. 바깥쪽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주의력이 좋았으면 계속해서 명상의 주제로 이렇게 유입에 들어올 텐데 주의력이 짧다 보니까 그 고요함 그 순간에 멍하면서 잠으로 들어가고요.
망하면서 온갖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고요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고요했다는 이야기는 명상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명상과 망상을 명상의 랜드마크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명상을 하고 딱 앉았을 때 주의가 바깥으로 나가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는데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졸음이 오거나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갈 때 명상이 시작됐고 아직 명상의 수준이 연습이 경험이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알아차림을 가지면 여기에서는 나는 명상에 자질이 없다거나 명상은 쓸데가 없다거나 내가 과연 명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명상을 할 때 명상과 망상의 현상의 느낌이 일어날 땐 알아차려야 됩니다. 들어왔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는 사실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쉽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외부로 나가는 훈련이 가장 많이 됐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가 마음은 빠르고 복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나를 새로 배우려고 하면 몇 시간 정도가 소요돼야 될까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인내력이 중요하고요. 인내력 앞서서 주도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져야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버티는 마음과 함께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에 접근이 된다면 명상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쉽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천천히 가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선생님도 조사해보고 그 선생님도 관찰해보고 또 자기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선생님의 언행과 자기 경험이 계속 뒤섞여야 됩니다. 융합돼야 됩니다. 이 과정들이 이루어졌을 때 명상은 포기하지 않고 진전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아주 간단하고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명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지속적으로 명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보통은 명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메디테이션이라는 말로 명상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상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상을 해보십시다라고 간단 말입니다. 그 잘 보시면요,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아까 망상입니다. 망상하자고 명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상은 메디테이션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선으로 명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중국말로 하면 찬나입니다. 같은 한자를 쓰는데 우리는 선이라고 발음하고 일본 사람들은 젠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찬이라고 부르고요. 원래는 선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음이 찬나입니다. 중국에 원래 이런 불교 명상이 없었죠.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불교 명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도 발음을 자기 발음으로 바꾸다 보니까 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발음이 뭔가를 추측해 봤더니 자나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고요. 이 자나는 요가의 디아나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요가에서는 디아나라고 쓰고 불교에서는 자나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의 어원의 원래 의미가 어디까지 추적돼야 되냐면 자나와 디아나가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봤더니 대상의 의식이 지속적으로 머무는 상태를
명상이라고 규정 짓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라고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삼장, 백마,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대상으로 마음이 오래 있으면 명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현과 메디테이션이라는 표현은 그 개념과 이해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명상을 설명할 때 메디테이션을 설명하지 않고 선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의 글자를 잘 보면요, 볼 시자에다가 단수 단자입니다. 단순하게 보고 있다가 선의 원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선과 아까 디아나의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상태라는 자나와 선, 단순하게 하나를 보고 있다는 것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뭔가라고 했을 때는 현재 이 순간이고요, 마음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자기 자신이고 순간은 이 순간인 겁니다. 이런 명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조금씩 진전을 이루면 명상의 유치원 수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분, 30분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냐면 할 만큼 하는 겁니다. 좌선에 앉으셔가지고요, 하고 싶을 땐 할 만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현재 실제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친절하지 않게 자, 명상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종 2번 치고 호흡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상 지시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초입자라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명상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을 한번 감아 주시고요. 눈을 감은 다음 엉덩이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엉덩이가 좌우측이 반듯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지 또는 어느 한쪽으로 가만히 기울어졌는가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닥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똑같습니다. 엉덩이와 무릎과 발목이 튼튼한 삼각형 자세를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엉덩이 위치가 정확하게 이해됐다면 엉덩이에서부터 꼬리뼈, 허리, 등, 목, 머리 끝까지 기둥이 반듯하게 있는지 살며시 기울어져 있는가를 관찰해 보십시오. 중심 잡고 균형 잡혀져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기 쉽습니다. 자, 엉덩이 위치를 잘 봤고 기둥을 잘 보셨다면 이제는 어깨와 팔과 손끝까지 몸통의 가지처럼 내려와 있는 팔의 위치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가를 점검하십시오. 엉덩이 기반, 척추 기둥, 팔의 가지가 자연스럽다면 이제 마지막 머리는 가볍게 올려져 있는지 또는 무겁게 놓아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엉덩이, 무릎, 발목의 기반부터 기둥, 팔의 가지, 머리 끝까지를 가만히 재점검하십시오. 이렇게 몸이 편안하게 됐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 몸 어디에서 주의를 두고 있는가 관찰해 보십시오. 발끝으로 마음이 가는지, 무릎이나 엉덩이로 가는지,
허리나 팔이나 머리로 가는가 지켜보시고요. 또 어떤 분은 청각으로 주의를 돌려서 주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사이에 이미 고요해져서 멍상과 망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음이 오거나 잠으로 들어간다면 기억하십시오. 고요해지면서 일어나는 명상의 첫 번째 현상이구나 하는 알아차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흘러간다면 고요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긴장하고 괴로우면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마음은 몸의 감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각입니까? 또는 멍상과 망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요. 할 만큼 하시고요. 순간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면 주저하지 말고 수용하십시오. 멈춰 주셔야 됩니다. 종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까지 마음이 무엇하고 있는가 지켜보십시오. 천천히 눈을 뜨시고요. 처음에 친절하지 않게 호흡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실습 한 번과 그 뒤로 명상이란 무엇인가도 설명해 봤고 명상 과정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한 다음 두 번째 명상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 두 번의 차이가 어떠했는가를 직접 경험하시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 어려웠는가를 분명하게 되돌아보셔야 되고요. 방금 그 명상이 무엇이 더 쉬웠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 곧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속 20분 하겠다고 해서 20분 지키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자주 앉는 것이고 자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반복 연습하신 다음 시간엔 불교 명상의 유래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했는가에 대한 역사와 철학에 대한 문제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